소주 한 잔 개발한 줄 흥달쌤입니다. 오늘 소주 한 잔 개발한 줄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하고 공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개발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나는 지금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회사에서 뭐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참여해야 되는지, 제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보쌈을 한번 삶아봤어요. 이제 앞다리, 저는 이렇게 비계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삼겹살 보쌈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앞다리 보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다리 그 기름기 없는 대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이만큼인데 이만큼 더 있어요. 제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골뱅이 무침, 이거 어디 떴길래 맛있게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무하고 오이하고 당근하고 미나리하고 뭐 고추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지. 그리고 똑같이 언제 소주를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제가 소주는 소주하고 그냥 소주하고 중류주는 먹어요. 중류주는 가무에 콩나듯이 화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서 못 먹고,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조금 저렴하게 팔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그거 이제 코스트코 갔을 때 그렇게 한 묶음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가끔 먹긴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요거고 가끔 먹어요. 나중에 정보처리 기사 시험 끝나고 나서 화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시험 전날일 거예요. 금요일날 영상이 올라가니까는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은 끄고 공부하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죠? 뭔가 되게 잘해 먹는 것 같죠? 뚝딱딱 잘해요.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저도 강의하는 거 은퇴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50대 중반 정도면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놓을 수는 없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마 그때 끝나면은 식당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첫 잔 한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짠. 오늘은 개발자고 공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고 했죠. 제가 그 정보 처리를 하면서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개발자를 한다는 거는 그냥 끊임없는 공부의 연속인 거예요. 내가 계속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신기술이라는 게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시간도 많았고, 제 시간이 많은 이유는 회사에서 잤으니까. 저희는 또 파견업체라서 파견 들어갔을 때만 늦게 퇴근을 하는 거지, 회사에 있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맨날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그러고 놀다가 파견 나가면 바쁜 거니까. 어쨌든 이제 들어오잖아요. 저는 집이 회사였으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저 그리고 밤에 잠이 없거든요. 낮에 잠이 많지 밤에 잠이 없단 말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공부만 했죠. 공부할 시간도 좀 많았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한 3개월? 4개월? 3, 4개월 차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난방유 시스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선배님한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지. 그분은 이제 저보다 한 3살인가 4살인가 많으셨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분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일단 이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분이 상하셨나 봐. 그래갖고 야, 너 나와봐 그러더라고요. 나갔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벽에 딱 세워놓고, 그분이 키가 크셨어요. 185인가 거의 190 가까이 되시고 등치도 되게 좋으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키 작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밑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위로 보고. 근데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툭툭 때리면서 이렇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뭐 경력 얼마나 된다고. 너 좋은 대학교 나왔어? 아니요. 너 뭐 실무 경험 뛴 적 있어? 아니요. 그래갖고
진짜 그 한마디 해가지고 쿠사리를 엄청 먹었어요. 물론 그분하고 사이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그 형이랑 같이 살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그 형도 기분이 나빴고 뭐가 있었나 봐. 그래갖고 아무튼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다짐을 했지. 내가 형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저는 한번 마음 딱 먹으면 되게 독하거든요. 진짜 독해. 그래갖고 진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취업하기 전에 자바책을 가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 키만큼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동안 제 키의 2배를 봤어요. 뭐 자바 기본서도 보고 자바 스윙도 보고, 스윙이라고 화면 만드는 거 있어요. 자바 스윙도 보고 AWT도 보고, 그때 코바라는 것도 보고, 베레벨 책을 다 봤어. ASP도 다시 공부하고, PHP도 공부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봤어요. 자바라고 해가지고 자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ERD도 그려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인덱스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할 것 되게 많아. 뭐 서버 세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거는 널리고 널렸다. 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한 잔 먹고 또 하도록 할게요. 기분이 나빴었으니까 한 잔 먹어야지. 자, 그럼 개발자를 하면서 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왜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들이 계속 바뀌어요. 저는 처음에 자바 개발자로 입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버전이 1점대였어요. 그때는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를 안 썼단 말이에요. 책은 있었지. 스프링 1.x 해가지고 책은 있었는데 저희 사수도 그렇고 다른 데 가도 그렇고 아무도 스프링을 쓰진 않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들어가도. 그때는 어떤 프레임워크 많이 썼냐면은 OKJSP의 이원영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이제 자바 업계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이신데 제니퍼 소프트 그쪽에 계시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회사에 맞게 조금씩 바꾸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는 거야. 우리 선배도 그 이원영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조금 바꿔놓고 내가 만들었다. 난 진짜로 만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OKJSP에서 공개해 놓은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레임워크가 제가 개발을 하면서 6년차, 7년차까지 유효했어요. 진짜로. 그거를 가지고 산업인력공단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산업인력공단에 LMS, LCMS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갔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CIC 코리아라든지 파스텔 기업이라든지 삼성화재 사이언스시라든지 다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인력공단 그거 할 때 외주 개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개발자들이 야, 이 프레임워크 되게 좋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긴 뭐 내가 만들고 선배가 만들었지. 어쨌든. 근데 그 프레임워크에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커넥션 풀이라고 있는데 그 커넥션 풀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때 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발생하면 껐다 키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6, 7년 차 되니까 스트러치라는 게 또 나왔어요. 스트러치라고 하는 게 이제 스프링 전에 그 프레임워크로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스트러치는 제가 CJ 온마트 들어갔을 때 그때 그 CJ 온마트가 스트러치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때 완전 대유행이었어. 진짜 대유행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스트러치를 이용을 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네? 몇 년이 지나니까는 스프링이 나온 거예요. 스프링이. 그때부터 이제 스프링이 대세가 된 거예요. 탄력을 탁탁 받은 거지. 그리고 나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바뀌게 된 거잖아요. 이런 프레임워크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 쓰고 이것들이 뭐 이제 스트러치라는 게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면서 요즘에 회사에서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그거 되게 무겁거든요. 거기서 걸러낼 거 다 걸러내고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골라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해도 이 글립스 그것도 완전히 수동으로 설치해야 되지. 설치하면은 뭐 JDK 어쩌고저쩌고 에러 빵빵 뜨지. 이거 톰캣도 설치해야 되지. 톰캣하고 아파치 설치하려면 톰캣 설정해주고 뭐 아파치 설정해주고 연동시켜줘야 되고 아주 지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다 돼. 요즘에 뭐 스프링 부트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그런 개발 환경에 대한 뭐
그런 큰 그런 건 없다. 근데 스프링 부트를 모르면은 내가 그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개발자를 하시는 분들, 뭐 예전에 개발자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또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JDBC 이용해가지고 뭐 스테이트먼트니, 컬러브 스테이트먼트니, 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니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하고 그냥 스테이트먼트하고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컬러브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 호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쿼리문을 이용해서 그냥 커넥션 만들고 커넥션 이용해가지고 쿼리 넘기고 결과값 받았단 말이에요. 결과값 받으면서 그거를 VO라는 거, VO, DAO, DTO 뭐 이런 것들 공부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직접 밀어 넣었어요. 그렇게. 응? 물론 프레임워크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뿐이지.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SQL은 거기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다 써? XML에다 쓴단 말이에요. XML에다 쓰면서 아이바티스니, 마이바티스니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JPA니, 하이버네이트니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단 말이라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처음에 온마트를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쿼리문을 쓴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온마트를 들어갔는데 쿼리문이 없는 거야. 오, 깜짝 놀랐지. 나는 그때 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창피하잖아요. 난 파견 나갔는데 가서 막 거기 계시는 분한테 이거 쿼리가 어디 있어요? 막 이러고 물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미친 듯이 책을 본 거예요, 진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금, 토, 일 해가지고 주말 동안 미친 듯이 책을 봤지. 이게 이제 그 리소시즈라는 데 뭐 XML 파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쿼리를 가져와가지고 뭐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 아이바티스, 마이바티스가. 그래갖고 그때 알았어요. 근데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XML에다가 SQL을 좀 옮겼다. 그리고 약간의 ORM 개념을 도입을 했다. 요 정도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바도 그렇게 발전을 했지만은 SQL도 그런 형태로 계속 뭔가가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전에 또 제가 ASP 프로젝트 했다고 그랬잖아요. 난방유 시스템 들어갔을 때 처음에 ASP는 그냥 단순히 ASP였어요. 그냥 쫙 나래비 시켜가지고 쓰는 거. 그 다음에 나온 게 스토어드 프로시저 쓰는 거, 이런 것들 연동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ASP가 사장돼 버렸어요. 왜? 이제 더 이상 MSS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술들이 확확 바뀌고 기술들이 확확 죽어버리고 뭐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했다. 그게 어느 순간 사장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발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술에 절대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절대 놓치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술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지식을 넓혀야 돼요. 언제까지 개발자만 할 건데, 언제까지 코더만 할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 설계를 짜주고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보드 같은 거 갖다 주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코딩을 해줘요 라고 하는 건 코더예요. 코더.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코더예요. 코더. 코더에서 뭔가 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6개월 딱 하고 나왔어. 뭐 6개월 그 국비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뭐 모집 공고에 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됐는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고요. 코더라고. 코더. 응? 그냥 단순하게 사수가 짜준 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빼고 이런 역할만 하게 되는 거. 그건 코더 역할이죠. 프로그래머는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 생각을 녹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처음에 코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코더 처음에 들어가면 기획자하고 말도 못해요. 왜냐면은 기획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알아야 되거든. 개발자만큼 많이 알아야 되니까는. 그래야지 개발자들한테 안 밀리니까는 굉장히 그냥만들도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더가 무슨 얘기를 해? 코더는 단순하게 그냥 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던져주고 짜 그럼 예 알겠습니다 짜야지.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야 돼? 프로그래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바 프로그래머다? 자바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자바에 대한 기술들 네트워크라든지 코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막 알고 있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어. 근데 설계를 안 해봤다. 그러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는 코더인 거예요. 너는 코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넓혀야 돼요. 내가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수한테 이거 빵빵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 게 설계 쪽을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선배는 프로그래머였거든. 그 선배는 설계를 했거든요. 난 설계를 못했고, 그러니까 내가 설계에 대해서 태클을 거니까는 이 양반이 화가 이렇게 난 거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 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였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 설계하는 방법, 뭐 회원 DB를 만든다든지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뭐 쇼핑몰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 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조금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회사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다거나, 이 게시판은 이렇게 내가 처음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니까 더 좋더라, 이거를 다음에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어, 근데 이런 기능을 또 추가했으면 더 좋을 거다, 이게 점점 발전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와, 난 설계자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설계 단계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일본의 개발자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극구 말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멘탈도 되게 강해야 되지만은 개발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본에는 설계가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본 일을 한번 했었거든요. TBS 방송국이라고. 그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50분 방송하고 10분 동안 광고 나오고 50분 광고하고 10분 동안 광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50분짜리 그 편성이다. 그럼 60분으로 맞춰놓고 20분의 광고, 20분의 광고, 20분의 광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뢰를 받았죠. 근데 설계를 받잖아요. 그걸 딱 봤는데 와, 얘네들은 진짜 그냥 진짜 완전 코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 이름을 이렇게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있으니까 이 필드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어떤 식의 연산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정리해와.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돼요? 코딩해야지.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이렇게 처음에 개발자로 취업하는 걸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내가 코더가 되는 완벽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 지식의 폭을 넓히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식의 폭을 넓혀야 되니까 또 한잔하고. 짠.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웹 프로그래머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자바 개발자로 입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바는 알바 안 떠요. 절대 알바가 뜰 수가 없어. 걔는 거의 상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바가 뜰 수가 없고, 프리랜서는 많죠. 프리랜서도 그냥 거기 상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일들을 겸업을 못 해요. 그럼 겸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어떤 거 만들어야지. 안드로이드라든지 아이폰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PHP라든지 단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바가 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폭을 넓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나는 개발자로 해가지고 연봉 1억이 되고 뭐 2억이 되고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진짜 1억 되기도 되게 힘들 뿐더러, 내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아기를 낳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1억이라는 그 연봉이 지금 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1억이면 월 따졌을 때 700 얼마인가요? 700 얼마 실수령액으로 봤을 때 700 얼마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그 혼자 외벌이 하기는 조금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절대 자바로 알바를 구할 생각은 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거를 해야 되니까는 그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내 많은 공부, 많은 지식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되는 거죠. 많은 언어를 접해야 되는 거고, 이런 앱들도 만들어 봐야 되는 거고,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는 하나의 프로그램, 자바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내가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설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알바하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유지 운영해 주는 알바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몇 개가 있었는데 요즘엔 없고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뭐 한 달에 월 50만 원 들어온다, 월 80만 원 들어온다, 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제가 예전에 받았을 때 150만 원짜리 하나 하고 80만 원짜리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받았거든요. 회사 월급 따로 있고,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저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으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웠으니까 회사 월급 따로 있고 여기서 150만 원, 여기서 80만 원 받았어. 그것만 해도 230만 원이에요. 내 월급 외 수당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 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그러니까는 정말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일단 그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확장된 그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엔잡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엔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자를 할 때는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알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짠, 짠. 내일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합격해야 돼. 많이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난 백발의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였으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그게 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나한테 이제 그 합격 수기를 남겨주고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저의 지금 현재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다들 합격해 주시고 다들 이제 좋은 소식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공부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설계 쪽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딴 설계 필요 없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짱이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야지 거기다 데이터를 넣든지 빼든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책도 보고 세미나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미나들 많아요. 뭐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컴덱스, 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성역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가세요. 그냥 세미나 한다 그러면은 그런 세미나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신기술들도 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떠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무료 교육도 뜨는 거고 아니면 유료 교육도 뜨는데, 유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것들을 내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다가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안 보내주면 회사 때려쳐. 개발자가 공부하겠다는데 안 보내줘? 개 똑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꼭 가라고 그랬어요. 1년에 3번 이상 무조건 가라고 그랬었거든요. 안 보내준다고 그러면 회사 때려치세요. 그런 회사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나를 배터리처럼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저는 예전에 어떤 교육들 많이 신청했냐면은 아두이노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교육들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때 막 뜨고 있는 기술이었어 가지고 막 jQuery 나오고 프로토타입 JS 나오고 이럴 때, 뭐 물론 그 전에도 에이작스 이런 거 나올 때 확 떴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 많이 나왔거든요. 진도.js도 있었어요. 진도.js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 요즘에는 뭐 JS 그런 거 많잖아요. 뭐 Node.js도 있고 Vue.js도 있고 뭐 Angular.js도 있고 많잖아. 그런 것들 세미나 뜨면 그냥 신청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온라인 교육 듣는 거. 온라인 교육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세요.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회사에서 지원 안 해준다 그럼 손 놓고 있나? 아니지. 내 돈 내고 해야지. 내가 10만 원이라는 돈을 냈을 때 그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내 지식이야, 내 지식. 남의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오랫동안 개발자를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경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했었는데 되게 비싸요. 장비 자체가. 뭐 아두이노 3만 얼마 이런 거 말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막 10만 원씩 했거든요. 그 장비도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점프선도 사야 되고 뭐 이게 불 이런 것도 사야 되고 빵판도 사야 되고 별의별 걸 다 사야 돼요. 제가 요만한 통이 하나 있었는데 공구박스 같은 거,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교육비가 그때 100만 원이었나 3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의 교육비였었거든요.
내 돈 내고 갔어요. 내 돈 내고. 회사에서 한 번 지원해줬고 나머지는 다 내 돈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나중에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지식을 좀 얻은 거니까. 나중에 개발자가 너 아두이노 뭐냐? 아두이노는 뭔 두이노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라즈베리 파이가 뭐냐? 파인가 보지 뭐. 그러면은 엄청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신기술도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 지금 많잖아요. 뭐 유뎀이라는 데도 있고, 뭐 인프런이라는 데도 있고, 뭐 에어클래스라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클래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 오케이. 공부 방법 알았으니까 이제 또 한 잔, 막잔이 되겠어요. 막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런 전공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책을 많이 읽으세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게 어떤 책이 되었건, 만화책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책이 되었건 많은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개발자들은 좀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니까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꼬박꼬박 졸지 마시고 책 같은 거 읽으세요.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설득시켜야 되고, 기획자를 만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만들라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전공만 파잖아요? 그럼 난 빵상용어밖에 못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인정을 못 받아. 내가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딴 거 없어요. 개발자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전공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큰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강의에서도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책 많이 읽으시라, 아니면은 개발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때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에는 개발자와 아르바이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으니까 제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합격하시는 분들 정척이 합격잔,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합격하시면은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어저께도 애호박 국밥도 어저께 끓여보고,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막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진심이지. 라면도 뭐 김치 볶아가지고 아주 별짓을 다 해요. 얼마 전에 비빔국수 했는데 우리 아들이 먹더니 야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국수 전문점 이런 거 할까봐요. 제가 거의 1일 1면을 하고 있어가지고 좋아. 그래서 국수 전문점 이런 거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개업하면은 찾아오세요.